예, 유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두 분 청장님과 두 청의 공직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세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북한 석탄 불법 수입 사건 이 관련해서 남은 쟁점이 이제 이 그동안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청이나 외교부 모두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남은 쟁점 중에 이제 이 사건이 그냥 이걸로 다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뭐 이렇게 한미 간에 특히 유엔이나 미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부분이 남아 있어서 관세청에도 물어보고 외교부에도 물어봤습니다. 8월 10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거를 관세청이 외교부에 통보를 하고 외교부는 사흘 뒤에 그거를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위원회 의장한테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나 아니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변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외교부로부터 들은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그 예컨대 유엔 안보리나 미국이 이 우리의 수사 결과를 그냥 100% 신뢰하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만약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뭘 조사를 해보겠다 추가로 그렇게 하거나 또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여기에 우리는 지금 업체 수입 업체 셋 개인 셋만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우리 과거의 의혹을 뭐 많이 제기했던 뭐 남동발전이나 뭐 또 동서발전이나 그것도 한전이나 거래금융 관계된 금융기관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거나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뭐 들은 게 있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보십시오. 뭐 들은 거는 전혀 없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수사할 때 예. 그게 이 제가 생각할 때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혐의 사실이 완전히 좀 고의적으로 했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그 국가에서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의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는 없지 대해서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판단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한테도 물어보니까 유엔이나 미국으로부터 들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나 관세청이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유엔에 서한까지 그래 보낸 마당에 관세청과 수사를 하셨으니까 관세청과 우리 외교부가 유엔 안보리와 또 미국에 뭐 추가적인 그런 조사나 추가적인 제재 이런 게 없는 거라는 그런 확인을 좀 받을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저는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고 또 아무 답변을 들은 적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청장님께서 외교부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수사한 데 대해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와 미국의 평가가 뭐냐? 예? 더 이상 이제 제재는 없는 거냐? 그런 답변을 듣고 관련되는 업체나 금융기관한테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 그러니까 미 대사관에 보고를 했을 때 대사관은 충분히 만족을 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추정이고 우리 생각이다 이거죠. 아니요, 그때 그 대사관에서 고맙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그 뭐 구두접촉의 반응이겠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이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종결했다고 하지만 그 수사하고 관련해서는 2월하고 7월에 이걸 대구세관한테 수사를 하도록 했는데 2월하고 7월에 대구세관에서는
구속 수사 의견을 냈는데 8월에 발표할 때는 불구속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 2월 달에 저희들이 할 때는 뭐 예. 이 정도는 그 좀 소명이 됐다고 봤는데 검찰에서는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아니요, 아, 이게 그것보다는 사실 법이요. 그 사문서 위조의 밀수에 그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관세법 위반에 특가법 위반에 법원 무시무시한 걸 이렇게 적용해 놓고 대구세관에서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구속 의견을 냈고 근데 일단은 마지막에는 왜 불구속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예. 검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라라고 예. 수사지휘를 내렸고 그 수사지 이후에 수사가 더 훨씬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예. 처음에는 3건이었다가 이제 예, 예. 아니요, 구속이었다가 불구속된 거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그걸 묻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행됐고 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의혹이 너무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이건 정리를 하고 이건 그리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예. 그 역시 구속 의견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상의를 구속 의견을 상의를 했는데 예. 법리적인 부분을 좀 또 하면서 또 다시 수사지를 내린 상태였거든요. 아니, 그 불구속 의견은 검찰이 내린 거예요? 검찰이 관세청한테 불구속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관세청 저희들이 스스로 일단 예. 송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빨리 이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계속 게 왜 구속을 2번이나 대구세관이 판단했는데 마지막에 불구속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누가 봐도 중대한 범죄 같은데 관세청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일단 검찰 의견이 송치를 아니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건 조금 아니 더- 그 구속이 왜 불구속으로 바뀌었냐니까요. 그러니까 구속하면 저희들이 또 구속 기간 그 구속하고 또 수사하고 또 이렇게 한 절차들 그걸 가급적 빨리 좀 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리 송치하고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 안 그러면 너무 막 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